시흥을 대표하는 유튜브 채널 시흥TV에 오신 시흥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흥시 시민호민관 지영림입니다. 우동환 기자입니다. 서성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호민관님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3대 시흥 시민 호민관으로 부임을 해서 지금 연임 시작을 해서 4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3년 차가 됐고요. 호민관은 권익위의 지방판이라고 보시면 맞고요. 시민들이 시 행정과 관련해서 무엇인가 불편을 겪으시면 저에게 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또 이것도 고쳐주세요라고 하시면 이에 대한 결정을 해드리는 기관의 책임자로 있습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점이 네네. 갑자기 생각나는데 왜 호민관으로? 사실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반해서 그 시흥시는 조금 더 시민에게 다가가고자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시민의 대변인, 시민의 권리 수호자, 그래서 시민을 지키느니라는 뜻으로 호민관이라는 명칭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집정부 시절에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도 기억하실 겁니다. 로마 때를 기억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호민관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옴부즈만 제도, 옴부즈만이라고 부르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옴부즈만, 호민관 같이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옴부스만이라는 표현이 국내에 들어와서 어휘전성이 돼버려서 옴부스만 그러면 다들 뭘 생각하시냐면 그 TV 보다가 뭐 잘못됐다라고 네네. 모니터하는 분들에 대한 TV 옴부즈맨 네. 이렇게 아. 표현을 시청자 해서 비평. 네, 그렇게 그러구나. 기억들을 네. 많이 하세요. 근데 실은 옴부스만 제도는 1809년에 그 스웨덴에서 시작을 했고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북방전쟁 때 카를 12세가 도망을 갑니다. 자기 나라를 버리고 나 대신 우리 국민들을 좀 잘 지켜줘, 잘 돌봐줘, 지역들을 살펴줘 하면서 최초로 옴부즈만들을 지역에다가 임명해주고 사라져요. 그래서 그때 처음 시작이 됐는데 뭐 혁명도 겪어가며 시민들의 대리인이 돼서 좋은 제도로 발전을 해왔고요. 지금 전 세계에 200기관 이상의 옴부즈만들이 존재를 합니다. 전 세계에요? 네. 그래서 국어표준어법에 의하면 그 옴부즈맨이라는 표현이 적합한 표현입니다라고 그 국어사전에 나옵니다. 근데 실은 옴부즈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 스웨덴어로 옴부즈만 기구가 생겼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네. 옴부즈만이라는 표현을 그냥 쓰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젠더 감수성 얘기를 그렇죠. 하면서 네네. 옴부즈 펄슨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다 또 많이 멘트가 하시고. 붙었군요. 네, 뭐 개그맨 이런 것처럼. 네 맞습니다. 시흥 1대 호민관이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입니다. 그러면 네. 그 전까지는 없었다는 건데 없었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 없다가 시민 호민관을 두게 된 배경이나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2005년도에 그 참여정부 시절이에요. 그때 이제 세력화되지 않은 시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길은 그야말로 시민들이 직접 자기 의사 표현을 하고 억울함이 없는 시민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최고다라는 정책 기조가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2005년도에 실은 그 94년도부터 들어와 있던 옴부즈만 기구를 지방판으로 확정하자라는 게 처음 결정이 되고 법이 처음 만들어집니다. 2005년에. 네. 시흥이 독자적으로 시민들 편에서 무엇인가를 조금 더 적극적인 해석 그리고 시흥 호민관이 갖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시민의 편에서 시흥을 봅니다입니다. 이게 어느 관점을 갖느냐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네. 딱 지금 시민의 편에서 시흥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진 민간 전문가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시정에 반영시키겠다라는 취지로 2013년도에 만들었고요. 빠른 편은 아니었네요. 늦었습니다. 네. 늦은 편이나 뭐 지자체 전국 단위로 보자면 243개 지자체 중에 올해 지금 현재까지 한 40개밖에 안 되니까요. 그렇다고 뭐 늦은 편도 늦은 편도 아닙니다. 자치단체장은 굳이 자기를 감시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본인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공무원들의 입장에도 내가 했다라는 일에 대해서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호민관에 가서까지도 또 받아야 해?
별로 반갑지 않은 조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안 생기고 있고요. 그런데 쉬운 시작을 2013년도에 했고요. 뭐 시작하면서 우여곡절 많았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조례 통과 빨리 안 되고요. 네, 조례 통과하고 나서도 호민관실 초대 호민관께서는 그 호민관실의 위상을 정립해야 되겠죠. 공무원들도 말을 듣게 해야 되고 외부로부터의 뭐 입김에도 국권이 있으려면 정치적으로도 독립해야 되니까 네네. 뭐 의회에서 오시오 하는데 못 가 뭐 이러면서 싸움도 그랬죠. 하고 맞아요. 네. 기억이 나네요. 네네네. 초반에는 되게 헷갈렸을 것 예산도 같아요. 막 삭감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기억에? 호민관 인건비가 전액 삭감이 맞아, 돼서 맞아. 아예 전액 네. 삭감이요? 네. 그럼 자원봉사 되는 거네요. 아, 예, 그렇죠. 어.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예. 근데 어쨌든 뭐 조직에서는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시민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 그렇습니다. 뭐 확실한 네. 거죠. 그러니까 이 호민관에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예. 것이 일반 뭐 민원이나 이런 받는 그런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렇습니다. 처분이 내려진 것에 불복한다든지 뭐 정확히 억울하다 아시네요. 네. 이럴 때 이 호민관에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민관이 다루는 건 고충민원이고요. 음. 고충민원은 시청이 이미 처분을 다 끝냈어야 됩니다. 처분이 없다, 시청에서 한 일이 없다, 거부를 안 했다, 그러면 시에 가서 먼저 하십시오 하고 저도 아니를 할 그렇죠. 수밖에 예,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오셔서 처리받는 일이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점을 우선은 아셔야 되고요. 아, 그런 분들이 실은 굉장히 적겠죠. 적죠. 그래서, 네, 예, 적을 예. 수밖에 있어야 없습니다. 네. 적지만 굉장히 뭐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억울함이 깊고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고 더군다나 요즘은 아주 집단 갈등화되어 예, 있어서 예, 예. 문제의 쟁점들이 다양하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원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호민관 시를 통하지 않으면 바로 네. 행정소송으로 가거나 행정심판으로 행정심판하죠. 가거나 네. 이렇게 했던 건데 그 네. 전에 한번 이제 어떤 호민관 도움을 받아서 네. 중재나 어떤 더 좋은 결과, 그렇죠. 양쪽에 더 좋은 결과를 한번 지금 현재 조정률이 좀 향상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행정소송하면 시간도 길게 걸리고 비용도 좀 들고 네, 물론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그 전 단계라서 그 비용은 안 들지만 법리적인 검토들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뭐 현장에 직접 나가본다든가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시민의 편에서 바로 얘기를 듣는다든가 이런 스킨십은 굉장히 적은 편에 예. 속하는데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구라는 측면에 있어서 호민관 제도는 무척 좋은 제도죠. 관청에서 어떤 그 처분을 내려줬는데 그 처분에 불복해서 왔는데 억울해요 이렇게 하소연하면 여기서 법률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제 짚어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법률적으로 스킬이 네. 있어야 그렇죠. 가능한 어려운 일이네요. 네. 행정도 많이 알아야 네. 되고 법도 많이 그러게요. 알아야지 가능한 네. 일입니다. 야, 네.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은 내공이 굉장히 있으신 지금 이 타이밍은 네. 제가 자랑하는 타이밍인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자기가 직접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렇죠. 네. 제가 이미 말씀해 주십시오.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얘기 듣다 보니까 현장에도 막 직접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네.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일단 법리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전의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확인한 다음에 네. 바로 현장 조사를 하고요. 음. 현장 다녀와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좀 더 한 다음에 그 실은 현장에 답이 있는데 그 현장을 관공서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호민관이 주재하는 호민회의라는 걸 해서 네. 관련 부서의 담당자만 늘 상대하셨을 텐데 부서장을 부릅니다. 시민들이 정말로 뭘 억울해하고 있고 뭘 답답해하는지 직접 그 자리에서 듣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 그 조정되는 중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케이스들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보시는 분들이 좀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해보면 네. 그러면은 아무런 어떤 행정처분이나 시에서 행정처분에 준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기 전에 호민관실을 좀 찾아보는 게 네. 의미가 있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아직 시에서 어떤 처분이나 그런 걸로 볼 수 없는 게 있을 경우에는 시민 고충 담당관실에 가셔서 가셔서 네, 네, 좀 그렇습니다. 정리가 되면 네,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도 붙어 있어가지고 헷갈려서. 네. 근데 또 안에서 들어와 보니까 통에 있어서 일로 들어와서 절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당해 부서에 가서 불복 신청을 하지. 그러니까 나 이거 문제 있어요. 이거 고쳐줘요. 나 억울하단 말이에요. 이런 소리를 안 해보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네네. 근데 1차로는 그러면 고충 담당관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다 해봤는데 시가 말을 안 듣는데요 라고 하면 호민관한테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호민관은 제가 강조하는데 고충 담당관실은 시장 직속이라서 네네. 시장에게 무엇인가 주장하실 때 하는 거. 그러니까 음. 호민관은 시장더러 고치세요. 당신의 부서들이 이런 잘못을 하고 있으니 시의 부서들은 고치세요. 네. 이렇게 권고하는 기관입니다. 조정률은 좋은 편인데 우선 권고는 말씀 네. 그대로 권고예요. 그렇죠. 네, 강제 집행력이 없습니다. 음. 근데 이 강제 집행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라고 하시는 권익위의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해 그런 불만을 표하는 시민분들이 계신데요. 실은 굉장히 민주적인 결정 체계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결정을 합리적인 담보로 해서 결정문들을 만들어서 공무원들도 법대로 안 하면 감사받고 힘들거든요. 징계받고. 네네. 그러다 보니 당신이 이 의결서를 근거로 해서 이 사안을 수용할 수 있겠어? 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의 공무원들은 이걸 들어도 될까 말까 이런 걸 스스로 고민하는 겁니다. 시민의 억울함이 나의 일에 대한 정당성하고 얼마만큼 비교해서 더 클까 이런 걸 스스로 생각해보고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실행력이 없다라고 아쉬워하시기보다는 권고라는 틀 속에서 조금 더 합리적인 결정이 날 수 있다라는 점에 기대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직에도 굉장히 좋은데요, 그럼? 네. 네. 요즘은 공무원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도 어. 같습니다. 이 권고라고 해서 그냥 임의적이고 아주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던지는 게 그런 거 아니라 아니고. 굉장히 네. 근거 있게, 네, 법률적인 네. 근거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양 당사자가 존중할 만한 거기서 사업이 있는 거죠. 거기서 공무원이 정말 이거 내가 놓친 것 같다. 네. 알 수 있으면 사전에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네. 그렇게 되면 서로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현장에 뭐 자주 다니시면 네.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현장에 나갔을 때. 네. 전화로 받는 분들이 네. 제가 남자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다가 나가보고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우신가요? 당황스럽죠. 근데 사실 이거 일하고 상관도 없는 거 가지고 그 자기 혼자 오해해놓고 그럼 나뭐 어쩌라는 거야. 아까도 우리가 이 역할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고 했던 게 네. 모르고 네. 하면 네. 모든 것들에 대한 네. 호소를 다 그러니까 해주는 네. 걸로 네. 이제 잘못 생각하고 네. 하시기 시작하면 서로 네. 피곤한 거죠. 예, 사실 좀 구획을 해야 하는데도 모든 것들에 대한 요청을 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들 생각으로는 내 현장에서 오래 봐야지만 좋을 것만 같은 그렇지. 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음. 저희는 문제되는 지점과 모든 걸 다 봤는데도 임야가 몇만 평 되는데 다 거기를 보고 다 보고 걸어가시거나 뭐 그러면 땀 삐직 흘리면서 운동하실 뭐, 거예요. 네, 운동하죠. 네. 네. 시흥은 개발제한구역이 64%나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민원이 제기돼서 갔지만 민원인께서 오픈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있죠. 현장을. 예. 그러면 장가버리거나 안에 개가 있거나 현장의 봉변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예. 아니 뭐 호신용을 뭐 하나. 스프레이라는 거. 시흥 시민호민관에 대한 조례 보니까 이거 네. 그 고충민원 신청하려면 서면으로 뭐 제출해야 되고 뭐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 서면을 써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시죠? 이용하시는 분들이. 네. 인터넷으로 요즘엔 다 할 수 있는 하십니다. 거죠. 시흥 호민관이 따로 홈페이지가 있지 않고 시청 시청 안으로 안에 들어오셔야 있더라고요. 그거 돼요. 따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로 빼달라고. 독립적인 네, 기관인데 맞습니다. 홈페이지는 안에서 쓰고. 감사합니다. 네네. 네. 한번 제가 늘 주장하던 얘기였었으나 홈페이지 반영이 안 되지 하죠. 않아서. 부탁받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해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는 부탁드린 바 저는 없습니다. 부탁받는다고 하는 네.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네. 민원 신청은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편지로 쓰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양식을 구호기에서 그냥 메일처럼 전자문서처럼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직접 오시면 오히려 저희가 가이드해드리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재미난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뭐 고충 처리한 것들, 사례나 뭐 이런 것들. 사례도 몇 건 네. 끊으셨죠? 요거는 고충민원 사례집이라고요. 올해 좌충우돌, 행정 극복기. 극복기. 행정 극복. 행정과 관련된 시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저희의 결정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법률적인 제목을 네. 많이 담긴 읽기에 편치 않은 결정문을 갖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쉽게 풀었어? 네, 어. 그렇습니다. 그 보통의 사람이 봐도 무슨 소리인지 예, 알게끔 지금 재밌는 게 네. 이게 시흥시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막 얘기할 때 네. 주변에서 들었던 얘기들에 대한 해결 과정인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재밌게도 읽혀요. 좀 어디서 받아야 돼요? 보려면? PDF로 호민간 홈페이지에는 올라가 있고요. 아, 네, 그래서? 호민간실에도 이 몇 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례를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사진 하나 두고 네.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됐다 어. 이렇게 딱 해결되고 다 바로 다음 걸 넘어가니까 네. 보기가 좀 편하게. 편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다 읽고서 독후가 써요. 네. 그러면 좀 특이한 케이스 중에 요즘에 왜 거리 축제들 많이 네, 하시잖아요. 네, 네. 우리 아이들도 좀 무대에 세우고 싶은데 왜 지들끼리만 하고 저희는 신청도 했는데 안 받아준대요? 뭐 이러시면서 와 울분에 차셔서 여러 어머니들이 오셨어요. 그러겠네. 그런데 보니까 그게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의 경우에 네. 그 자치 조직들이 음. 자기들끼리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 공모하시라. 이 어머니들이 정말로 좋아하셨던 게요. 이런 얘기 시에서는 아무도 귀담아 듣지도 않던데 호민간에 오니까 들어주고 또 하나 호민회의를 하면서 그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하는 것들을 보셨잖아요. 네네. 보시고 그 과정을 매우 흡족히 생각하시더라고요. 쓰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내라니요? 네, 네. 쓴거 아닌가요? 해보니까 아, 알겠는데 사실 기초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요. 시민들이 이렇게 바로 면전에 오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원칙을 지키고 그러니까 수립하고 음. 그 일에 대해서 늘 변함없이 잘 지키는 일과 또 하나 말씀으로 하시는 억울함과 내면에 깊이 있는 그 억울함들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걸 찾아내고 얘기를 깊게 듣는 것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기초 되게 바삐 돌아가다 보니 숨가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하나. 그러니까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자 공무원들한테 내 말을 듣게 하려면 이거는 나 혼자 가서는 안 되고 여러 사람의 힘을 빌어야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끔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정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뭐 신도시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네.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핀비와 관련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네. 세력화돼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입장을 제가 헤아리지 못하는 건 또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도시다 보니까 이미 갖춰지지 못한 채로 들어오는 건 사실인 거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이 도시가 완성될 것인데 그건 부분을 참지 못하고 거꾸로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 전체 예산을 거기에다만 쓸 수는 없는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서로 조금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오 기자님 거의 많은 진짜, 고민을 항상 하고 계셨어요. 엄청 많이 가지고 예, 계세요. 제가 시흥 시민 고충을 들어주는 시민 호민간의 고충이 뭐냐? 근데 워낙 굉장히 오랜 세월 이런 분야에서 훈련받아서 내공이 아. 지금 우린 고수 아유, 위에 왜 거 그러세요? 있죠. 네. 청마신 분 단계로 네. 많이 네. 되죠. 사건과 관련해서는 매번 이게 최선의 결정이었을까.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고민하는 건,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일을 길게 하다 보면 어느 분의 고충은 해결이 됐는데 그게 행정의 불신을 가져온다든가 네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라서 예. 이거의 최적의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라는 고민은 늘 있고요. 오히려 저는 저희 직원들이 좀 걱정인 것이 독립기구인데 저만 민간인이고 저 혼자만 민간이고 다른 분들은 공무원이에요. 호민간 업무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무얼로 그 친구들을 보상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늘 하고 있고요. 그 반대 입장에서 계속 그 호민간의 그 결정 내용이나 입장을 전달했겠죠. 시의 공무원들한테. 불편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돌아가서 불이익을 입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 조직 자체가 그런 모양새다 보니 이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와, 그냥 조직도 변화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역할인 건데 사실 그죠? 네. 요즘 이제 외국의 옴부즈만들 동향 그러니까
지적 장애인들이 옴부즈만 기구 활용하기. 아, 뭐 신체 지체의 경우에는 극복이 이미 다 돼가고 있다라고 서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정신 지체가 있어서 자기 네네네. 걸 제대로 잘 못 표현하는 분들의 옴부즈만 기구와의 접근성 높이기. 네. 이게 방향입니다. 아, 그리고 예. 또 하나가 그 옴부즈만 기구들이 이제 행정의 신뢰, 국민의 권익보호 이런 것에서 점차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각 개인의 인권 보호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이 아직은 인권 문제 못 다루고 있는 것도 네, 사실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더 좀 진일보해서 좀 달라졌으면 하는 부분과 그리고 그 옴부즈만 기구에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배려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기초에서 시험해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치들을 마련해 보면 오히려 이렇게 국가 단위에서 훈련하는 거 이렇게 시도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 지금 뭐 어쨌든 옴부즈만 제도가 많이 갈 길도 멀지만 또 이 지역적으로 특색이 외국인을 이제 네, 놓칠 네.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시의 한 10% 정도 지금 네, 비율이 되죠? 10% 정도 됩니다. 외국인 이주민들, 노동자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행정 보충보다는 인권 문제가 더 커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기 전에는 호민간의 문호를 다 열리지 않을 거고 그분들이 오시더라도 좀 내가 구제받고 싶은 분야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호민관에 대해서 이제 그냥 계략적으로만 이렇게 사실 2014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지켜는 봐왔으니까 네.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도가 쑥 올라가네요. 감사합니다. 아, 좋은 거? 좋은 거. 시흥시민 호민관은 뭐다?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어쨌든 호민관을 이용하려면 어떤 처분이 있어야 돼서 그거에 대해서 오셔야 되는데 네. 호민관실 안에 법률 상담도 네. 이제 진행하시잖아요. 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제가 모른 척하고 왜 네, 네. 그러세요? 아니, 거기 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면 생각하겠습니다. 법률 상담과 관련해서 사실은 호민관은 행정기관이 한 처분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민들이 행정기관하고만 싸우고 있겠어요. 예. 제가 나한테 돈 빌려가고 돈 안 갚아요. 임대인이 나더러 집 나가라는데 내가 권리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뭐 있나요? 우리 아이들 뭐 호적부에 등재가 잘못됐는데 어찌하나요? 뭐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개인적인 거 그러니까 사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아예 호민관이나 지방옴부ds만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민관실엔 뭐가 있냐면 지금 촬영 장소이긴 합니다만 법률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변호사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아주 훌륭하신 변호사분들께서 네. 훌륭하신 분들이 많죠. 네, 훌륭한 분들만 오십니다. 네. 전체적으로 평한다면 우리 시흥시와 시흥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 네. 이렇게 그렇죠. 평하고 싶네요. 이 좋은 제도가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좋은 제도는 계속 갔으면 당연하죠. 좋겠다. 예. 근데 제가 고충이 창립 멤버로 있었으나 권익위까지 가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YS 시절에 만들어지다 보니 그 다음 정부 때는 약간 또 좀 저기구는 뭐래 그래서 저기서 만든 건 싫어. 다른 기관을 조금 더 키워지는 걸 봐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정부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총리 소속으로 기관은 독립되어 있지만 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던 고충위가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상 강화를 거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정부 때는 또 다른 종류의 이렇게 그 권익위로 변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거칠 수밖에 없어서 시흥시의 경우에도 그 시와 독립적으로 공고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무슨 시장님의 치적 뭐 이래요. 그래서 그분의 뭐 이렇게 돼서는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옴부ds만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계속 발전시켜오는 사람으로서 좀 그렇게 평가되는 게 아쉽습니다. 시민으로서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네. 우리 뭐 국정 운영이나 시정 운영에 뭐 대통령 바뀔 때마다 아니면 뭐 시장 바뀔 때마다 그 전에 있던 게 없어져 버려. 그 전 시장이 뭐 치적이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시민으로서도
피해죠. 예, 그럼요. 네. 예. 더 나아가면 이 좋은 제도가 시민들께 가서 꽃피워야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는 건 시민들이 지켜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하고 네,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지켜주실 겁니다. 일단 많이 아시고 활용하는 네. 것 자체가 네. 아니 잘 활용하고 있는데 없어져 버리면 그게 무슨 피해야?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네. 그 담당 이제 네. 이런 공무원들은 일반 그냥 시민들 입장에서는 네. 공무원들이 별로 일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일단 시흥은 제가 접한 여러 가지 고충민원을 통해서 만난 공무원들은 네, 기본적으로 공조직들이 많이 달라져서 일단 시민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려고는 하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원칙을 지키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보기엔 답답하고 속도도 안 나고 네네. 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어느 기관이나 네. 뭐 경찰서든 뭐 검찰 법원이든 네. 장기 미제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그렇습니다. 민원에도 장기 민원이 있고 네. 그냥 과정에서 사실 그걸 그냥 툭 놓고 안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노력은 계속 되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말이 집단이니까 네. 풀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사실 투여되는 노력은 공무원이든 뭐 네. 시민이든 다 있겠죠. 네. 근데 한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한꺼번에 확 바꾸는 것 자체가 실은 또 다른 불합리와 많은 고충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속도라면 느긋하게 여러 가지를 점검해 가는 것도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준비가 되어야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한편 합니다. 우리 또 빨리빨리 정신 네. 있으니까요. 예, 속도가 더디지만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론화시키고 정보를 전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노력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다려 주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일하면서 가장 좀 최근에 감동받았던 게 이제 손편지 받았을 때거든요. 손편지 받아서 막 오래 사세요 막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말도 있고 하면 네. 좀 낯뜨겁지만 좀 기분 좋아서 여자친구예요? 제 자리에 이제 걸어놓기도 하는데 네. 법률적 지식이 없어 힘겨워하는 힘없고 선량한 시민들의 오랜 법률 지킴이가 되어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렇게 그랬더라고요. 우선 시흥 시민 호민관은 전국 지자체의 옴부드만 제도로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좋은 제도라는 점을 시민 여러분들께 프라우드하게 알려드릴 수 있고요. 억울하신 일이 있거나 힘드신 일이 있으실 때 그게 행정과 관계된 거라고 하시면 호민관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가라는 체제가 운영되는 이래에 민원인과 행정과의 관계에 이 간격은 좁혀지지 않는데 이런 제도가 딱 있음으로써 정말 시민도 행복하고 시도 더 발전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박수! 자, 저희 시흥TV 18차 오늘 시흥시민호민관 오시고 말씀 나눴고 보시는 분들만 아시지 마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더 많은 시흥시민 여러분들이 찾아주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친구에게 하지 말라고 방송시키지. 또 이게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주는 거야. 알면서 얘기하니까. 어떻게.